만약에 이 무엇에 쫓기는가가 내가 외면하는 것이 이제 내 감정의 일부 혹은 트라우마의 일부라면은 그것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를 해요. 안녕하세요, 마음고치국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정신과 전문의가 답변해드립니다. 오늘은 꿈에 대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계속 같은 꿈을 꾸네요. 학교 안에서 무언가에게 쫓기는 꿈이에요. 도망치다가 만난 사람들은 다 잡히거나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은 내가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주질 않네요. 나를 못 보는 건지 못 보는 척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잡히면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요. 이게 무슨 꿈인가요? 사실 이제 이게 무슨 꿈인가요? 질문은 네이버 지식인에서 제일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 진료실에서 이게 무슨 꿈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는 없는데 이상한 꿈 꿨다고 꿈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꿈 얘기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설명을 드리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 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꿈은 총 세 가지, 크게 나누면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져요. 하나는 이제 그날 있었던 일들이 그날 저녁에 꿈으로 변형돼서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친구랑 다퉜어요. 친구랑 다퉜는데 그 친구가 말이랑 닮았어요. 그럼 꿈에 나랑 그 친구랑 싸우는 꿈을 꿀 수도 있지만 그 친구가 말을 닮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타고 말을 채찍질하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이제 꿈에는 꿈의 검열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꿈 검열관이 보기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던가 아니면 이거 너무 있는 그대로 꿈을 꾸면은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상황을 조금 바꾸거나 인물을 바꾸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날 일단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다른 것 하나는 자는 도중에 일어나는 신체 자극이 꿈에 그대로 반영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잠을 자는데 누가 제 발에 따뜻한 걸 갖다 댔어요. 그러면 꿈에는 지옥불에 있는 꿈을 꿀 수도 있는 거죠. 의식은 자지만 감각은 그대로 깨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각이 자고 있는 나한테 전달이 돼서 자는 상태에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야, 너 지금 발에 뜨거운 거 닿았어. 그걸 꿈 형태로 전달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무의식적인 원인이에요. 내가 마음속에서 늘 담고 있었던 것들, 걱정거리들, 두려워하는 것들이 이제 꿈으로 표현이 됩니다. 처음에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꿈 검열관이 보기에 이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그대로 떠올랐을 때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변형을 시켜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질문자분이 보내신 꿈을 한번 간단히 해석을 해볼게요. 먼저 학교 안에 있는 상황이었죠. 이분이 이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학교라는 공간이 우리 문화권에서 가지는 의미는 약간의 억제, 억압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제 누구나 다 학교를 가기는 하잖아요. 가긴 하지만 학교에는 규칙이 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해진 시간에 해야 되는 활동들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내가 뭔가 억제되고 있는 상황, 답답한 상황이 있다면 그 공간이 학교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남자분들은 군대로 표현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 다음 상황은 학교 안에서 무언가에게 쫓기는 거죠. 억압적인 상황에서 무언가에게 쫓기는데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애매한 느낌이죠. 이런 경우에는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내가 부담이 되는 게 분명히 뭔가가 있는데 그걸 내가 지금 외면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 이제 다른 것 하나는 내 마음속의 감정이나 이제 내가 이전에 겪었던 트라우마들이 나를 계속 쫓아다니는 경우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무엇인지 모른다의 의미는 내가 그게 정말 무엇인지 모른다의 의미도 있지만 내가 보기 싫은 것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현재까지 정리를 해보면 뭔가 내가 압박이 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내가 외면하는 것들로 인해서 힘들다라는 것이 꿈에는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 상황을 볼까요? 주변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 사람들도 사라지고 아니면은 나를 못 보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내가 가진 소외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내 걱정거리를 진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청할 수 없는 현재의 맥락이 꿈에서는 이렇게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가 잡히면은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는 두 번째 설명드린 무엇에 쫓기는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무엇에 쫓기는가가 내가 외면하는 것이 이제 내 감정의 일부 혹은 트라우마의 일부라면은 그것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를 해요. 가끔씩은 이게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외면하는 것이 부모님에 대한 분노,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분노라면 그 분노를 내가 인식함으로써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보내주신 꿈을 간단히 가장 이제 보편적인 틀에 맞춰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억하실 거는 제가 계속 예를 들어 아니면 문화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꿈을 일괄적으로 해석을 할 수 없어요. 학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라고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장미만 생각하더라도 누군가에게 장미는 로맨틱한 고백의 상징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장미를 이제 키워서 판매를 하시는 분에게는 장미는 그냥 일인 거죠. 그래서 똑같은 물건도 그 사람의 문화와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과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분이 어떻게 살아오셨고 어떤 것을 이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빨 빠지는 꿈은 나쁜 꿈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규칙은 없어요. 이 말은 결국에는 자기 꿈은 자기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꿈을 꾸시면 기록을 해 놓으시고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지 포커스를 맞추신다면 본인의 꿈을 본인이 어느 정도는 해석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